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능률 5선형 교과서 3과 보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에 3과에서 다룰 문법은 without 가정법 그리고 명사절 tha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확인할게요. Letters to Nature. 자, nature는 이제 자연이란 뜻이고요. letter는 편지가 되겠죠. 자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자, dear tree, 나무에게 나무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whenever I walk past you. 여기 whenever 확인할게요. 자, whenever이라고 하면 conjunction 할 때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very time과 each time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walk past you, 너를 지나서 걸어갈 때마다. 자, past는 뭐뭐를 지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나서 walk, 걸어갈 때마다 your beautiful leaves, 너의 아름다운 잎들은. 이거 이제 잎이죠. leaf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복수로 써서 leaves가 된 겁니다. Bring a smile to my face.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bring, 가져다 줘. a smile, 웃음을 to my face, 내 얼굴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ring a smile to my face. 자, 하지만 이 bring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형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bring my face a smile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나요? 목적어와 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이 친구가 전치사를 생략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얘를 없애고 my face를 먼저 쓰고 그다음 a smile 뒤에다가 쓰면은 사형식으로 우리가 요 문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ing a smile to my face라고 되어 있지만 bring my face a smile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다음 whenever 한 번 더 나왔죠?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요거 whenever I stop, 내가 멈춰 설 때마다. 자, 어디에 멈춰서요? in front of you, 너의 앞에 멈춰 서서 and 뭐 할 때마다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할 때마다. 자, take a deep breath of fresh air. 무엇을 호흡해요? 뭘 깊게 들이셔요? fresh air. 신선한 공기가 되겠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쉴 때마다 I appreciate.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자, 어디에 감사를 하냐면 the oxygen. 산소에 감사해. 어떤 산소요? that you produce. 너가 만드는, 너가 생산하는 oxygen. 산소에 감사해.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NSV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1과랑 2과 강의를 들으셨다면 NSV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는 전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너가 produce, 만드는 what? oxygen, 산소에 나는 감사해가 되겠죠. 자, 두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하다라고 하는 요 동사 appreciate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들어가 있는 that 이 that은 목관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가 비어 있고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괄호를 쳐놨죠. 위치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without you and all your friends, we humans wouldn't be able to get enough oxygen. 자, 오른쪽에 without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without 가정법 과거 핵심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의 뜻을 가지며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자, 이름을 볼게요. 이름은 가정법 과거죠. 과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기본 구조를 알아두시면은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it were not for. 다시 if it were not for. 여러분들 이거 소리를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면서 소리로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it were not for.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이라고 하는 요 멜로디, 리듬 이것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다른 어떤 틀리게 말했을 때 이상한 점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자, for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오죠. 자, 이거 같은 걸로 어떻게 되는지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줄여서 u, could, should, ma라고 불러요. 그 다음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겠죠?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without 가정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if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삭제해 볼게요. 쓱. 그러면 it were not for 나왔죠. 얘네 둘을 도치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과 같이 나옵니다.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자, if it were not for에서 if를 삭제를 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합니다. 그러면은 were it not for 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주절은 똑같습니다. 주어 플러스 우쿠시마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without 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써줘도 괜찮아요. with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똑같은 전치사 but for 명사. 요것도 이제 전치사로 취급이 됩니다. for 때문에. 그래서 뒤에 명사가 따라온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소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여기서 if를 삭제하고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그 다음 그것을 전치사로 표현하면 without, without. 그리고 또 똑같은 전치사로 but for, but for.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리로 많이 들으시고요. 손으로 직접 써보시고요. if를 삭제하고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거. 요거까지 직접 해보셔야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왜 현재형으로 해석을 할까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김새가 과거 동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were이라는 과거 동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현재처럼 해석을 합니다.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자, 해석해 볼게요. If it were not for air, 뭐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nobody, 아무도 would survive. 자, 주어 자리에 no 이런 단어 들어가면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survive,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위에서 배운 대로 해볼게요. if를 삭제하고 어떻게 하죠? if를 삭제하고 it과 were의 순서를 바꿔서 were it not for air.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자, 그리고 were it not for 이 부분을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without air, nobody would survive. 그리고 without air를 똑같은 말로 but for air, nobody would survi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가정법 과거가 핵심 문법이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번에는 해석이 조금 달라졌죠. 뭐뭐가 없다면 할 텐데가 아니라 없었다면 했을 텐데. 전부 다 해석이 어디로 갔어요? 과거로 갔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을 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기본 구조 살펴볼게요. 아까 if it were not for에서 were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had been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ere 뒤에 있던 not은 have와 pp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had not be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다르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자, 주절 보겠습니다.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나서 동사 원형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동사 원형이 아닌 have, pp, 완료형을 쓰게 된다. 알겠죠? 완료형을 쓰게 된다. 자, 요것을 보시고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형태만 완료형을 가지고 실제로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료형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기본 구조 다시 외우세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자, 요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if 지워 볼게요. had와 it을 도치합니다. 어떻게 돼요?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아유, 그대로 나왔죠? had it not been for 명사. had it not been for 명사.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without 명사 그리고 but for 명사. 선생님, 가정법 과거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요. 그럼 요거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컴마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쓰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이고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쓰인 다음에
have pp가 쓰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her help.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had not been for 이니까 과거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been in trouble. 나는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I would have been in trouble. 나는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우크슈마 have pp. 이렇게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had와 it이 도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Had it not been for her help가 되겠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을 대신을 해서 without 이라고 하는 간단한 전치사로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without 대신에 but for 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but for her help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 과거는 끝이 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ithout you and all your friends. 너 나무한테 하는 소리죠. 그리고 너의 모든 친구들, 이 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없었다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한다? 없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뒤에 확인했어야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와 네 친구들이 없다면 we humans, 우리 인간들은 wouldn't be able to, 가능하지 못할 거야. 자, be able to가 가능하다죠. would not을 썼으니까 가능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get, 얻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뭘 얻어요? enough oxygen,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바꿔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해석 적어놨네요. 너와 너의 모든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할 거야 라는 현재형에 반대되는 해석을 가집니다. 하지만 without을 대신을 해서 같은 전치사로 표현하면 일단 but for 이라는 표현은 가능하고요.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리면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if를 삭제를 하고 were과 it을 도치를 하여서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손으로 여러 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by the way. 자, by the way는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라는 뜻이에요. by the way, 그건 그렇고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어. 뭘 알아차렸어요? that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연속된 두 문장에서 문법 3과의 핵심 문법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I noticed, 나는 알아차렸어. 동사죠. 그 다음 내가 알아차린 내용이 주어 동사를 필요할 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위에 적어놨어요. notice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여러분들 that이 여기 나왔으니까 뒤에 적어놓은 that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 첫 타임에서는 이 문법이랑 관련된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1학년 때 이렇게 해두고 뭐 2학년, 3학년 계속 수능 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뭐 그냥 필수 중에서도 완전 필수가 되겠습니다. 모르신다면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문법을 포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문법 자체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선생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간 뭐랄까 절반 정도는 좀 풀린다고 할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용어들은요 전부 다 한자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만 제대로 한자를 뭐 쓰는 법을 알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는 요 한자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대충 유추만 해보시면 절반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명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가 먼저 일단 볼게요. 접속사는 접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연결한다, 다른 말로 인터넷에 접속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접속은 연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는 말씀 사자를 쓰거든요. 하는 말입니다. 연결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명사절이 무엇이냐? 명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 붙여 부르는 품사인 명사고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이 말이구나 선생님. 명사 역할을 하면서 절을 이끄는
접속사, 연결어군요. 그렇지. 명사 역할 하면서 절을 이끄는 연결어입니다.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 그게 바로 주목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부사절 접속사면 뭐겠어요? 부사 역할 하면서 주어 동사 이끄는 접속사라는 뜻이야. 너무나 쉽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명사절 접속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정독할게요, 여러분.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명사의 역할을 하며 절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가 주목보라고 하죠.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주, 목, 보 세 개 중에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해 안 돼도. 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 동사를 데리고 다니는 that은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붙는 말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끝에 붙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주어 역할을 한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보어로 해석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은, 을,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주어일 때는 은, 목적어일 때는 을, 보어일 때는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 역할의 예시입니다. 자, 보통 대절을 주어로 사용을 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일단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리고 주어 역할이니까 은, 을 해석을 넣어서 해볼게요. 주어가 그녀가 lied to me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 은이 들어가죠.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was unbelievable 믿을 수 없었다. unbelievable.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that she lied to me 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길이가 깁니다. 우리가 길이를 판단을 할 때는 진짜 단어가 unbelievable처럼 엄청나게 긴 게 아니라 단어의 개수로 봐요. 자, 지금 주어는 5단어고요. 동사 한 단어, 보어 한 단어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어가 길죠. 얘를 뒤로 보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써요? 비어버린 자리에 가주어 it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It was unbelievable. 뒤로 나가버린 that she lied to me. It was unbelievable that she lied to me.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웬만하면 대절 주어는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어 역할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적어 역할의 예시 생략이 가능하다. 해석은 어떻게 된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목적어니까 을.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that 이하를 she missed the bus. 그녀가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그녀가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할 때 that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문장처럼 가능합니다. I didn't know she missed the bus. 나는 그녀가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자, 마지막 보어 역할을 하는 예시 보겠습니다. 자, 보어 역할을 한다 하면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I couldn'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was that. 이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자, 뭐였냐면 뭐뭐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was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던 거는 was that 이거였습니다. He had gone to bed. 그가 자러 갔다는 것이다. Without saying good night to me. 나한테 good night 잘 자라는 인사도 없이 자러 가버렸다는 것이다. 아, 저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요.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가 되겠죠. was니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러 가버렸다는 것이었다. 요게 내가 이해할 수 없던 거였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뭐뭐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대절이 어디에 위치를 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서 벗어나질 않죠? By the way, 그건 그렇고 I noticed that. 나는 that 이하를 뭐 했다?
데디아를 알아차렸다가 되겠죠. 자, 동사의 notice,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목적어 자리니까. 보자. A family of birds. 한 새 가족이 has made a nest. 둥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어디에다가? In your branches. 그렇지. 나무한테 쓰고 있는 거죠. 너의 가지. 자, branch는 나뭇가지라는 뜻입니다. 너의 나뭇가지에 한 새 가족이 둥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어. 다음, it's so kind of you to provide them with a home. 자, 여기서도 볼 것이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사용이 되었고요. 일단 it, to 표시하시고 중간에 의미상 주어인 of you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적진 않았지만 의미상 주어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대상이 되겠죠. 의미상 주어. It's a kind of you. 너 정말 친절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네가 뭐해서 친절합니까? To provide. 제공한 거 정말 잘했다. 친절하다. 착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뭘 제공해요? them. 그들. 즉 a family of birds가 되겠습니다. 새 가족에게 with a home. 집을 제공을 하다니 너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표현은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전치사를 하나를 이용을 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면 with와는 반대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provide A, 댐을 A로 보고 a home을 B라고 봤을 때 for를 사용하면 B for A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A에게 B를 제공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쓰면 A with B, 전치사 for를 쓴다면 B for A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집히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장의 noticed that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I hope th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 hop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이해하시죠?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바란다.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realize. 깨닫기를 바란다. 자, 무엇을 깨닫기를 바랍니까? 이번에는 간접 의문문이 나왔네요. 자, 동사, 타동사 뒤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어떻게 생겼죠? 의주동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의문사 확인할게요. how가 의문사가 아니라 how important까지 해서 의문사입니다. 알겠죠? how 스스로가 의문사가 아니라 how important를 합쳐서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 you and your 기네요. You and all the other trees. 그리고 동사 are. 의, 주, 동. 의주동 확인하시고 어디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다시 볼게요. 내용 보겠습니다. I hope that. 나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realize. 깨닫기를 바란다.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You and all the other trees. 너 그리고 모든 다른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 라면서 트리에게, 나무에게 편지를 완성을 하는 것이죠. 자, 겨우 편지 하나 읽었는데 24분 정도가 되었네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또는 믿기 힘들겠지만. 자, 여기서는 믿기 힘들겠지만이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trees in Melbourne, Australia.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trees, 나무들은 receive emails like this. 이러한 이메일을 받아요. 이런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인데요? 아까 앞 페이지에 봤던 요 편지가 되겠죠. 요런 편지를 받는데요. 나무가 그렇죠? all the time. 언제? 언제나. 자, all the time은 항상 또는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이런 편지를 받는다고 하네요. How is it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해? That 이하가 trees have email addresses. 나무가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 나무가 이메일 주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 that,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을 한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을 쓰면서도 여기에 의문사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문사가 가장 앞에 나오고 동사, 주어 순서로 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내용 다시 볼게요. That 이하가 how 어떻게 possible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용 볼게요. 어떻게 나무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 나무가 이메일 주소를 갖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And 그리고 why are people 사람들은 왜 sending 보내고 있을까? 자, 여러분 sending과 앞에 있는 are 이 친구는 set로 쓰이고 있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은 왜 sending 보내고 있을까? them 그들에게 messages 메시지를 자, send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순서대로 가지며 간목에게 지목을 보내다. 그래서 them 그들에게 messages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죠? 사형식 동사는 삼형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essages와 them을 순서를 바꾼 다음 가운데 전치사를 추가해 주면 돼요. to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sending messages to them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치사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the story behind these emails 이 이메일 뒤에 있는 즉 이런 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면의라고 하죠. 이 이메일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이 되겠죠. 이 이메일 이면의 이야기는 begins with 뭐뭐에서 시작합니다. 뭐뭐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멜버른의 Urban Forest Strategy Plan. 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도시숲 전략 계획이 되겠죠. 도시숲 전략 계획이라고 합니다. 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도시숲 전략 계획이 무엇이냐면 여기 컴마, 동격의 컴마입니다. 이 플랜이 어떤 플랜인지를 추가 설명하는 거예요. A response to Australia's millennium drought. 오, 밀레니엄 가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밀레니엄 가뭄. 호주에 밀레니엄 가뭄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a response, 반응 in Urban Forest Strategy Plan에서 이 이메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글이겠죠. 다음 this drought. 자, drought는 가뭄이고요. 이 가뭄은 lasted 지속되었습니다. 자, last가 자동사로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내용은 뭔가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는지, 얼마나 지속이 되었는지. 자, from A to B 구문이 들어갔습니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the late 1990s. 1990년대 후반 from 부터 to까지 2010년까지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가뭄이 와 그럼 약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가뭄이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by the time 자, 이것은 주어가 동사할 때쯤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를 우리는 구접속사라고 부르는데 구라는 단어는 굳이 모르셔도 괜찮아요. 얘도 이제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요.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뜻은 주어가 동사할 때쯤에 it 그것이 ended 끝날 때쯤에 그것이 뭔데요? 밀레니엄 가뭄입니다. 호주에 십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십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밀레니엄 가뭄이 끝날 때쯤에 40% of the city's 77,000 trees were in a state of declining health. 와우.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40%의 도시의 77,000 그루의 나무 중에서 다른 말로 거꾸로 해석해야겠지.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도시 멜버른의 77,000 그루의 나무의 40%가 were 어떤 in a state of, were in a state of, be in a state of 하면은 뭐뭐 하는 상태에 있다입니다. 자, 어떤 상태에 있었다? of declining,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다. 뭐가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health, 건강이 감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다가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느냐면 오른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표현의 수일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부분 표현의 수일치? 쌤 이거 무슨 말이죠? 자, 부분 표현이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퍼센트, 분수 또는 일부를 나타내는 주어는 그 표현의 수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퍼센트의 단수 또는 복수를 매겨보세요. 분수의 단수, 복수 매겨보세요. 일부, 모두, 다수, 거의 없는 또는 대부분 이런 말에는 수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f 뒤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를 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some of 명사, 명사의 일부라는 뜻이겠죠. 명사의 일부. all of 명사,
명사 모두. half of 명사, 명사의 절반. 그 다음 most of 명사, 명사 대부분. 분수 명사, 명사의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30% of 명사, 명사의 30%. 자, 이런 것들은 수일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볼게요. 40% of the city's 77,000 trees에서는 어디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of 뒤에 있는 명사인 trees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trees에 수일치를 한다.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s 붙어 있으니까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were, 복수 동사였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자, 다음 보겠습니다. furthermore. 자, furthermore는 게다가 또는 더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단어로는 moreover, what's more, in addition, besides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more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유하는 거 세 가지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자, 그리고 두 개는 추가로 외우시면 되겠죠. in addition, to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beside, s가 들어갔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the overall number of trees. 자, overall은 전반적인이란 뜻이고요. number of tree 하면은 앞에 있는 더와 함께 쓰여서 이거 더가 중요합니다. the number of와 a number of가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뭐의 숫자, 그 숫자가 100억이든 1000억이든 무조건 단수로 취급됩니다. 왜? 그 수를 하나하나의 개수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숫자라는 걸로만 쳐다보는 거거든. 다시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밑에 설명. 주어는 the number, 뭐뭐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00이든 1000이든 단수로 취급합니다. 숫자만을 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을 한다. trees가 주어가 아니에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trees가 주어가 아닙니다.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the number 요게 주어고요. of부터는 여기서는 수식어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 찐탱이 주어예요. 찐탱이 주어 number 숫자입니다. 숫자는 단수로 취급해서 decreasing 뭐하고 있었다? 감소하고 있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다가 되시겠죠.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 2에서 다시 만날게요.